자, 이번 시간에 조경사 고대의 60페이지 보시면 1-2번 보시면 서부아시아가 나와요. 자, 서부아시아는 첫 번째 이제 환경을 볼게요. 기본적으로 환경을 알아야지만 그 양식이 나타난다는 거는 아실 테고, 1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어느 지역이래요? 메소포타미아. 거기만 줄칠게요. 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큰 문명이 발상지죠. 그래서 옆에 보면 눈을 보세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우리 예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강이 위치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왜 줄을 안 쳤느냐? 우리가 앞전에 그 이집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강이 있었죠. 무슨 강? 개가 도움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기술도 발달하고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서부아시아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생장하거나 이럴 때는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러질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2번에 디귿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불규칙적으로 범람을 했대요. 나일강 같은 경우는 앞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범람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줬는데, 얘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도움을 그렇게 그다지 많이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줄도 안 친 거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준사막 지역. 자, 사막기후라고 한다면 이집트는 완전히 사막기후였는데 서부아시아 같은 경우는 준사막이래요. 사막에 가까인 거지 완전 사막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데 그래도 사막 소리 들었으니까 그래도 좀 뜨겁고, 그런데 또 게다가 물도 또 지 마음대로 넘었다가 뭐 건조했다가 그랬다라는 거니까 별로 그다지 그렇게 큰 도움은 조경 쪽에 많이 도움을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전히 세 번째 동그라미 눈으로 보세요. 사막기후라는 사막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녹음은 동경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연상은 되시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큰 2번 사회경제 보면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참고로나 보세요. 수메르니에서 역사상 최초의 도시가 형성됐는데, 이건 도시 이름이 우르라는 거.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 뭐 그런 거면 좀 나오겠지만 그냥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철학 표현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나와 있나요? 지구라트가 나와 있죠. 자, 지구라트는 어떻게 생겼냐? 기억본 보세요. 상층부로 갈수록 점점 뾰족. 그런데 그 모습이 옆에 보니까 계단식 형태.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 케이크 마치 케이크를 쌓듯이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좁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라트는 그런 모양이 생겼고, 그러면 밑에 부분이 저기 차곡차곡 쌓일 때 케이크처럼 둥그냐? 아니에요. 두 번째 니은 번 보세요. 사각의 테라스를 겹쳐 기단 형성. 그래서 사각형 형태를 차곡차곡 쌓았는데 점점 사각형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끝에 가서 뾰족하게끔 그렇게 보이는 게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우리 피라미드랑은 다르죠. 피라밋은 어떻게 올라갔어요? 쭉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얘 지구라트는 평평히 단을 만들었고 형태는 사각형 형태로 차곡차곡 올라가서 끝에만 뾰족해지고, 그런 게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쭉쭉쭉 올려갖고 맨 위에는 뭘 만들었느냐? 눈으로 보세요. 니은번의 오른쪽에 보니까 신전이 조성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신전을 바로 밑에 보세요. 디귿번에 수메르인들의 신전. 그건 줄칠게요. 거기 아까 니은에서 안 치고 왜 디귿에서 쳤냐? 서부아시아 때 고대 시대의 사람들을 같이 뭉쳐서 뭐라 그러면 수메르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수메르인들까지 보시게끔 여기다 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첩첩이 다 올린 데서 그 맨 위에는 수메르인의 신전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구라트는요, 리을번 보시면 최초의 피라밋보다 이전. 우리가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구라트가 최초의 원래 피라밋,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보다는 시기적으로 봤다는 이전이라는 거. 근데 우리 교재에 이집트보다 뒤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지구라트가 나중에 나왔구나. 아니에요. 원래 피라미드보다는 먼저 나타난 게 지구라트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왼쪽 좀 묶어두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줄쳤던 거 이런 것들 다 시험에 나왔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근데 이제 2번 보니까 바벨탑이 나와 있죠. 바벨탑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탑은 어떻게 된 거냐? 오른쪽 보면 바빌론시를 정비해서 지구라트를 재건. 한꺼번에 줄칠게요. 바벨탑부터. 자, 이 바빌론이라는 거는 미리 보시면 그 페이지 맨 아래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눈으로 볼게요. 바빌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건설된 도시의 이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줄은 안 쳤어요. 근데 그 바빌론시를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지구라트는 여러 군데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바빌론시를 새롭게 이제 건설해 가면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냐?
지구라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불렀다? 바벨탑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바벨탑이, 그러니까 지구라트가 곧 바벨탑이에요. 모든 지구라트가 다 바벨탑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번호를 나눠놨잖아요. 지구라트가 바벨탑이면 같이 는 해서 써놨겠죠. 지구라트는 원래 형태가 사각형의 기단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 끝이 뾰족하고, 그 위에는 수메르인의 신전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여러 군데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빌론시를 계획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그 옛날에 만들었던 지구라트 모양의 모습을 만든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벨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및 도시 볼게요. 도시 보시면 첫 번째 니프루. 니프루도 도시의 이름인데 보니까 의미가 기억 보시죠. 최초의 도시계획. 우르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놨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최초의 도시인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줄도 안 친 거고요. 정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든 최초의 도시는 니프루라는 거. 그래서 니프루로 만들어진 그 니프루 도시계획이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한다면 도시가 진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도시 시설이 있었길래 도시계획이 최초의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라고 얘기를 하느냐? 니은번 보시면 거기에 있는 도시 시설 볼게요. 운하, 신전, 도시공원 이런 것들의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거를 최초의 도시계획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밑에 볼게요. 그때 그 함무라비 법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법전에도 뭐 도시계획이나 건축에 대한 이런 법규 이런 것들이 설명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눈으로만 보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고대 서부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그럼 조경은 어떤 양식이 보이냐? 아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어떤 기후였어요? 그냥 사막이 아니었잖아요. 준사막. 그래서 완전 사막은 아닌데 사막은 아직도 띄고 있기 때문에 뭐를 신성시 여겼어요? 뭐를 동경하고? 녹음을 동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시대에 진짜 사막 기후였던 이집트 제일 첫 번째 조경 특징이 뭐였어요? 담인데 높은 담이었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억 보니까 높은 담으로 둘러싼 뜰 안. 날씨가 좋고 그러면 담이 낮아도 돼요. 근데 이제 얘는 여기는 준사막, 그래도 사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담이 높아야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다가 뜰을 만들었다는 거. 누가 담 쌓아놓고 밖에다 만들어요. 그래서 안에다 만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기하학적으로 배치했대요. 막 난잡하게 아니라 어떤 양식을 딱 쫓아서 만들었다, 그런 배치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 그러면 또 거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관계형 수로.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끌어오는 것도 있었지만 이집트만큼 많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관계형 수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목신성이 한 건 당연한 거죠. 줄 안 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서부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건 또 수려번이에요. 자, 수려번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기억본 보시면 니네베의 인공 언덕 위. 니네베의 인공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다 내려다 보이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옆에 보면 제가 줄은 안 칠 건데요. 어디 안에 있대요? 인공 언덕 위인데 거기가 궁전 안에 있대요. 뭐가? 자, 궁전이 누가 사는 데예요? 왕이. 그러면 이 수려번은 누구만 이용을 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왕만 이용을 했겠죠. 그래서 위치 알아두시고, 그래서 니은번 보니까 귀족이나 왕의 사냥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반 서민들도 못 들어가는 높은 언덕 위에다 지네 궁전 안에다 만들어 놓고 위에서 하면서 지네들끼리 사냥하고 놀았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일반 뭐 서민들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고 오로지 귀족이나 왕. 그것도 왕이 초대했겠죠. 그 귀족 친한 애들만. 그래서 와서 우리 말 타고 놀자, 뭐 말 타고 놀았는지 뭘 타고 놀았는지. 그래서 사냥을 했던 그런 장소가 수려번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달리 얘기를 뭐 하냐. 그 곤 옆에다 는 좀 해놓으시고요. 궁전 사냥터. 오른쪽에다가. 시험제가 이 수려번 얘기 나오면서 뭐 궁전 사냥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밑에 쭈루룩 뭐 이런 그 눈으로 볼게요. 이제 뭐 인공님과 자연으로 구분하고 야영장도 있고 훈련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향연장도 있고 뭐 그랬다 그렇고, 뭐 전쟁 시 수려번에 있는 식물들은 뭐 약탈의 대상이 됐다는 건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 볼게요. 비읍번. 자, 형태 이제 첫 번째 눈으로 보세요. 낮은 지대, 저지대에는 호수도 파놨대요. 인공으로. 자연으로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인공으로 파갖고 물 받아갖고, 왕인데 못 못해요. 파놔서 자기 물도 해놓고, 그럼 거기서 사는 동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 언덕. 그 판 걸 가지고 언덕을 만들었어요.
파서 언덕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줄 칠게요. 소나무,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는 소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인 그 속들이기 때문에 소나무나 사이프러스들을 많이 거기다 심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들 뭐 이런 것들 심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 맨 오른쪽에 또 눈으로 볼게요. 어떻게 심었대 형태는. 자, 가로 열고 규칙적 식재. 가로 닫고. 우리가 이집트에서도 열시계 형태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심었어요. 뭐가 좋죠? 이렇게 하면? 관계하기 좋죠. 그래서 공간 옆에 없을 거예요. 밑에 줄 바꿔서 바로 밑에다가 옆으로 화살표해서 관계 편리. 그래서 물주기가 좋았다라는 거. 이렇게 들여 심으면 막 자유롭게 심어놓으면 그거 하나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줄을 쫙 맞춰서 심으면 물 한번 쫙 가면서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관경 수로 있었잖아요. 아까 정원시설에 관경 수로 있죠. 그럼 그 수로판 걸로 물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 자, 이 기록은 어디에 남아있대요? 예, 기록도 다 알아두셔야 되죠. 조이산매시 서사시에 기록이 돼 있고 지금 수렵원 누가 이용했던 곳이에요? 왕하고 귀족. 그래서 걔네들의 뭐를 이용했다? 뭐를 이용했어요? 사냥터를 이용을 했었던 곳인데 얘가 그거 가지고는 별로 뭐 특징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때문에 또 시험지에 자주 나오느냐? 이응번 보세요. 이응번의 옆으로 화살표 보이시죠? 오늘날 공원을 시초로 본다라는 거 이건. 뭐를? 수렵원을. 어느 시대에? 고대 서부아시아죠. 서부아시아에서 있었던 수렵원. 이 왕들만 사용을 했었던 왕의 그런 사냥터를 이용을 했던 궁전의 사냥터를 이용을 했던 그 수렵원이 오늘날의 공원의 시초로 본다라는 것. 니네베 인공 언덕 위에서 위치하고 있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중정원이죠. 공중정원은 나중에 식재 쪽에서 한번 또 나올 건데 식재 거랑 여기 거랑 조금 구분해서 좀 봐두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공중정원은요. 기억본 보시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대요? 바빌론시. 아까 바빌론에 또 뭐도 있었어요? 뭐도 있었어요? 형태가 어떤 형태였어요? 바벨탑은? 지구라트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바빌론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빌론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중정원은 누가 만들었냐? 니은번 보세요. 조성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그게 왕 이름이에요. 그 바빌론은 계획된 도시라 그랬죠. 계획된 도시니까 이제 왕이 거기서 궁전 만들고 살라고 계획을 해서 세운 도시에 거기에다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옆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대요. 자, 지금 여러분들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줄치셨죠.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거. 자, 디귿번 보시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 들어가요. 근데 세계 7대 불가 사이를 옛날 거하고 요새 걸로 좀 구분해서 나누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누냐면 안타깝게도 이거는 현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땡땡 해놓으시고 현존 X.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남아있진 않는데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리을번에 A번 눈으로 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실제로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위치가 높은 곳에 조성돼서 높이 솟았다라고 한 건데 어떻게 생겼냐? B번 보시면 계단식 건물. 그리고 C번에 각 테라스마다 수목식재. 자, 이게 왜 이러냐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이제 왕비 아미티스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미티스가 그 왕비가 산악국에서 왔어요. 집이 친정이 산악국이에요. 산악이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산이 많죠. 산에는 뭐가 심어져 있어요? 식물이 많잖아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집을 와보니까 서부아시아는 기후가 어때요? 준사막 지역. 식물이 잘 자라요? 못 자라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뭐 그렇게 맨날 우리 집에서는 친정에서는 아주 거기가 막 식물도 많고 그랬는데 오니까 식물도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걸 아주 신성시 여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울고 짜고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남편이 지금 건물을 만들고요. 계단식 건물을 만들고 거기마다 물을 다 끌어온 거예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다 관경수로를 만들어갖고 거기에다가 식물을 심어줬어요. 수목을.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계단으로 층층이 돼 있는 데마다 뭐가 다 심어져 있어요. 나무가 총총 이렇게 위로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여기 아까 실제 뭐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있잖아요. 높은 곳에 조성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그냥 나무가 동동동동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무슨 정원이라고 부른다?
공중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에 있다 그래서.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데 현존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네 번째 보시면 페르시아의 파라다이스 가든이라고 부르죠. 자, 이 서부아시아 보니까 바빌론 시라는 것도 나는데 페르시아 시대도 있다는 거. 페르시아. 그런데 보면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낙원, 그 다음에 천국, 그렇죠. 이런 데를 그래서 페르시아의 파라다이스 가든이 지금 고대 서부아시아에서 나왔어요. 처음. 그랬을 때 니은 특징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낙원 대답했으니까 줄 안 칠 거예요. 여기를 곧 지상의 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어떤 형태길래 그러냐? B번 보니까 방형의 공간. 방형의 공간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지요? 네, 그 정도 이제 아시겠죠? 사각형 안 써라도 충분히 사각형은 절대 안 나온다는 거. 그럼 방형의 공간에 C번 보면 수로를 이용한 4분원. 수로를 이용한 4분원이래요. 자, 수로는 아실 테고 4분원. 뭐를? 지금 분위기가 원을 얘기할까요? 내가 지금 뭐를? 우리가 원정 원로 할 때 원이 뭐였어요? 정원이었죠. 정원을 몇 개로? 4개로 나눈대요. 그래서 4분원이라는 소리가 뭐를? 정원을 4개로 나눈대요. 근데 뭘 이용해서? 수로를 이용해서 만들면, 자, 그러면 이 정원은 촌스럽게 뭐 쓰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안 나오냐? 4분원이라고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써놓은 게 우스워져요. 자, 그 원래 정원은 어떤 형태라 그랬죠? 어떤 형태라 그랬죠? 방형이라 그랬죠. 방형이 무슨 형? 방형이고요. 이 정원을 어떻게 몇 개로? 4개로 나눌 거예요. 뭘로? 수로를 이용해서. 4개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십자가 형태로 수로 이렇게 나누면 이 부분이 무슨 부분? 그럼 정원 몇 개? 4개로 나눴죠. 그래서 보니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형 수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필요하신 분 왼쪽에다 그려놓으세요. 그렇게 그리고 싶어 하잖아요. 왼쪽에다가 필요하신 분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수로를 이용한 4분원이라고도 시험 문제 나오고, 무슨 수로? 무슨 수로? 무슨 수로요? 십자형 수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의 수로로 해야지 4분원이 되지, 뭐 3자, 다른 형태로 하면 이게 4분원이 안 되잖아요. 4개로 안 나눠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십자형 수로로 나눈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의미를. 보니까 천국의 4대강을 의미하는 낙원. 우리나라는 4대강 하면 아주 잡아 뜯어먹을 것처럼 그런데 이 천국에는 보니까 4개의 강으로 나눠놓고 그거를 낙원으로 봤다라는 거. 그래서 고대 서부아시아의 페르시아의 무슨 가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가든? 파라다이스 가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별로 뭐 특징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얘가 나중에 도움을 준 데가 있어요. 그 다음 주 보시면 영향은 이슬람 정원의 기본 양식으로 발달. 이제 중세 쪽으로 가면 이슬람 시대가 나와요. 이슬람이. 그럼 이슬람 그때 되면 거기에는 형태가 우선 정원을 몇 개로 나눴을까요? 뭐로? 수로로 나눴다는 거. 똑같다라는 거. 그게 발전을 했다는 거. 그게 발전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워낙 그냥 땅덩어리 이렇게 되니까 그러고 이제 시대가 고자리에서 고자리로 변하고 막 그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시대 때 요때 있었을 때 고자리에서 다시 또 중세도 오잖아요. 시기가. 그럼 고자리에서 나타난 건 옛날 거는 모습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 거 그대로 보신 상태에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중에 중세 이슬람이 그 페르시아 고기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있던 거 그대로 쓰니까 무슨 수로? 십자형 수로의 정원을 다 몇 개로 나눠놓고 4개로 나눠놓고 그걸 다 낙원으로 봤다라는 거. 그래서 파라다이스 개념이 이때부터 고대 서부아시아에서부터 그대로 그 자리에서 중세까지 쭉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참고 보세요. 참고 보니까 진짜 참고 중에는 진짜 참고만 할 게 있고요.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외워야 될 거에 좀 들어가요.
자, 파라다이스 원칙, 그 고대 서부아시아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했던 파라다이스 정원 가든을 만들 때 파라다이스의 원칙은 뭐냐? 다시 얘기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상적인 정원, 그런 낙원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 제일 첫 번째, 뭐로 둘러싸야 되는데요? 여기가 무슨 기후죠? 준사막 기후였죠. 그렇기 때문에 정원은 무조건 다 아까 뭐였어요? 뭐가 다 젖혀 있어요? 그냥 담이 아니에요. 높은 담이었죠. 그러니까 담으로 당연히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담의 그럼 형태는 무슨 형태로 쌓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수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오염된 물이 흐르면 안 되겠고 맑은 시내가 흐러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또 거기에서 뭐 거기다 필기는 안 하지만 무슨 형수로가 흘러요? 십자형 수로가 당연히 흐르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보니까 또 세 번째 뭐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자, 뭐 녹음이라는 거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늘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 식물이 심어져 있겠죠. 근데 그 식물은 그냥 사막교에서는 심을 수 없고 뭐가 공급되기 때문에 뭐가 공급돼요? 물이 공급되면 무슨 형태의 십자형 수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녹음이 형성이 되면 옆에 보니까 풍성한 과수. 시내가 따먹기까지 하면 뭐 그런 낙원이 더 이상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으로 우선 둘러싸여 있어야 되겠고 거기 안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십자형 수로인데 거기에는 보면 맑은 물이 흘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기후가 무슨 기후예요? 준사막 기후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늘 있는 녹음이 신선한 녹음이 있어요. 그래 신선한 녹음은 도대체 어떤 녹음인지 모르겠는데 신선한 찝찝한 녹음이 아니고 신선한 녹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가 녹음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입도 즐거워야 되죠. 그러니까 뭐도 있었으면 좋겠다? 과수, 풍성한 과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더 볼 것도 없는 낙원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낙원을 이런 대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파라다이스 원칙까지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 이 고대 서부아시아 같은 경우도 기후가 준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앞전에 나왔던 이집트랑 그다지 다를 게 없죠. 거의 같이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제 밑에 1-3번에 이제 그리스 볼게요. 자, 그리스는 앞에랑 좀 달라요. 앞에랑 다른 이유가 뭐냐? 자, 환경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무슨 기후래요? 지중해성 기후래요. 이제 조금 그거보다 좀 나아졌어요. 사막보다는. 근데 그럼 지중해성 기후는 어떤 특성 갖고 있냐? 조금 띄워서 같이 연결해서는 하지 말고 따로 띄우세요. 강우량이 많고 연중 온화. 강우량이 뭐예요? 비가 또 와준대요. 사막에선요. 안 오죠. 그래서 물을 끌어갖고 왔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온대요. 온도는요. 연중 온화돼요. 우리나라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뜨거워서 아주 춥건데 여기는 계속 따뜻한 거예요. 간간히 또 모두 내려주고. 그럼 뭐가 잘 자라요? 식물 잘 자라죠. 그리고 집안에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와도 돼요? 나와도 따뜻하니까 좋죠. 그래서 발전한 양식이 달라진다라는 거. 앞에 있는 이집트와 서부아시아하고는 다르게. 그 다음에는 그 3번의 건축 및 도시계획 볼게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1번에 오른쪽 보니까 조망되는 형태미의 치중.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아주 그 삭막한 기후가 아니에요. 비도 간간히 오지요. 연중 따뜻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덥고 너무 추우면 늘어지고 더운. 그래서 왜 발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그런데 여기는 연중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도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망되는 형태미에 치중을 했다는 아름답게끔.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건축 양식이 3가지가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났대요? 우리 예전에 이거 미술 시간인가 배웠을걸요?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그래서 이런 3가지 양식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따로따로 줄을 쳐보세요. 자, 도리아식 밑에다가 어디에서 보이느냐? 파르테논 신전.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에서 나타나는 게 도리아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 여러분들은 또 이걸 그림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줄 쳤던 게 따로 그림을 그리시라고 이렇게 따로 줄을 쳐놨어요. 밑에다가 그림 그릴 공간이 있을 거예요.
별거 다 해보죠. 그림도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런 걸 찾아라. 예를 들어 파르테논 신전에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나타난 양식 찾아라. 근데 여기 보면 밑에가 이게 쭉 뭐예요? 기둥이죠. 기둥의 이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둥의 머리를 우리 기둥을 한자로 뭐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어요. 기둥의 머리를 뭐라고 불러요? 두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모습인데, 이 도리아식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뭐 장식 없고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은 한번 여기 끝에만 이렇게 꼬부러진 거고요. 코린트식은요, 제가 워낙 그림을 잘 그렸죠. 아주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문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코린트식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어디 레이년한테라도 찾아보시면 더 잘 나와 있겠지만, 하여튼 간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린 이걸 또 외워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자, 제일 첫 번째 파르테논 신전에 있던 게 무슨 식? 무슨 식이요? 도리아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무슨 식? 무슨 식이에요? 원 같죠? 이오니아식. 그럼 하나 남은 거는 제일 꼬불간 건 말도 힘든 코린트식. 뭐 그렇게 해서 외우면 되죠. 그래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이오니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코린트식은 아주 복잡한 거. 나머지 거 하나만 찾으면 그렇게 코린트식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러면 조경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냈느냐? 기호가 무슨 기호예요? 그럼 지중해성 기호는 어떤 특성 갖고 있어요? 강우량도 있고요. 또요. 연중 온화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본 보시면 공공조경이 발달. 이제 집에만 있지 않고 다 나와요.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다들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옆에 보니까 화려한 정원 가꾸기가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주택 정원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고 밖에 다 나와서 따뜻하니까 다 몰려나왔고 다 그냥 다들 놀러 다녔다라는 거. 그래서 왜 우리도 보면 봄철에 제일 많이 놀러 다니잖아요. 바람 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근데 그래서 그것처럼 집에서 있지 않고 나와서 공공조경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의 조경 분할 볼게요. A부터 C까지 왼쪽 묶어주세요. 자, 요거는 묶어놨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안 나는데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가 혹시나 나온다면 그리스의 조경 분야가 뭐 아닌 것은 그럼 우린 사지선다형이에요. 1번 도시조경, 2번 공공조경, 3번 주택정원, 그 다음에 4번 분묘군, 분묘정원, 묘지정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도시, 공원, 주택 이렇게 나오는데 주택정원 사실은 활발하진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기라고서 복습은 그 도시조경에는 뭐가 있고 공공조경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저기라고 너무 많은 제가 줄은 안 쳐드렸는데 묶어놓고 한 번씩들 이거를 공공으로 놓고 이건 도시로 넣는구나. 한번 그렇게 구분을 한 번씩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도시계획 및 도시조경. 자, 도시계획 및 도시조경 같은 경우에 D급번 보시면 히포다무스. 영어 필요 없어요. 한글만 알아서요. 히포다무스. 자,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다 해죠. 뭐 요새는 히포다무스로 많이 나오니까 오른쪽에다 같은 말 넣어 놓으시고요. 히포데이무스. 제가 오른쪽에다 쓰시랬던 거는 예전에는 히포데이무스라고 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히포데이무스라고 배웠는데 요새 책들이 히포다무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자꾸 히포다무스 쪽으로 나오고 예전 문제가 나온다면 히포데이무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다 쓴 거예요. 왼쪽에다 먼저 그러면 히포데이무스를 먼저 볼까 봐. 히포다무스가 히포데이무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자, 이 히포데이무스는 뭘 했느냐? A번 보면 격자형 도시계획의 선구자래요. 다 도시계획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을 한 사람인데 어떤 형태? 격자가 어떻게 생긴 건가요? 네, 이렇게 된 게 격자죠. 그렇게 도시계획을 만든 제일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 누가? 히포다무스 같은 말. 지금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 B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줄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앞에 거. 뭐라고 돼 있나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격자형 도시계획의 제일 최초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름을 따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옆에 설명 보세요. 장방형 격자형 도시의 격자형 가로망.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 히포다무스는 우선 도시계획 측면이니까 어떤 형태래요? 격자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로도. 가로가 뭐예요? 가로가?
길이죠. 길도 어떤 형태래요? 격자형으로 만들어놨대요. 오로지 히포다무스, 히포데이무스는 무슨 형밖에 없어요? 격자형의 성부자라는 거. 격자형. 그런데 보니까 이 도시가 소간에는 격자로 됐지만 큰 형태는 무슨 형태래요? 무슨 형태? 우리 앞전에 고대에서는 지금까지 원형이라는 건 나온 적 있어요? 동그라미? 없지요. 다 이렇게 사각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리얼번의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종교적이나 군사적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언덕 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자 이제 세 번째 아고라 별표 달으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연중 온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발달된다 그랬나요? 공공조경이 발달된다 그랬어요. 공공조경이 발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고라가 제일 발달을 했는데 아고라는 사람들이 자꾸 제가 나온다 그랬죠. 나와서 지네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이게 아고라인데 미음본 보시면 최초의 도시광장. 광장이라는 개념 아시죠? 광장이 이렇게 넓게 돼 있어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고라를 최초의 도시 광장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어느 나라? 그리스에서 최초의 도시광장을 뭐라 부른다? 아고라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럼 이 아고라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비급본 보시면 도시계획의 구심점이면서 도시활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거. 한꺼번에 줄치세요. 그래서 도시계획의 중심이 되고 도시활동들에 거기 와서들 다 놀고 그러니까 중심이 됐는데 이걸 다시 보면 오른쪽에 인간 이용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 된다는 거. 자연이 위주 됐대요? 자연 위주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데는 다 뭐 포장을 해놓는단가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뭐 식물 키우거나 이러진 않고 와서 다들 얘기하고 뭐 저기 놀고 그런다라는 거. 자 형태 보세요. 형태는요 일자형도 있고 기역자형도 있고 디귿자형도 있고 미음자형도 있고 부정형도 있어요. 다른 거는 알겠는데 부정형이란 말. 부정형이 뭐예요? 이건 모르겠으면 이건 뭐야? 정형이라는 건 어떤 틀이 있다는 건데 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모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형 있나요?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딱딱한 직선 형태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음본 보시면 걔의 역할이 나와요. 줄치지 마세요. 아직. 초기가 있고 후기가 있죠. 초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데 그 초기에 보면 눈으로 계속 보시면 시장이나 집회소 기능을 했고 그래서 도시 중심부나 항구 근처에 뭐 입지를 해서 그렇게 했다르고 후기에 와보니까 후기는 무슨 공동회의 장소로 사용을 했다르죠. 그래서 보니까 초기에는 시장 역할 같은 것도 집회소 이런 것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공동회의나 이런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시장도 뭐 사람들 다 모이죠. 그런데 그 측면은 지금 우리 아고라 측면은 특히 더 뭘 보는 거냐 후기에 공공장소의 기능 요것만 줄쳐놓을게요. 공공장소의 기능만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초기와 후기는 안 왔지만 저는 다른 거 줄 안 쳤고 아고라 하면 무슨 공간? 공공장소. 그것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비읍번에 보시면 눈으로 볼게요. 경계는 상점이나 관공서 이런 걸로 했죠. 그 옆에 걸 줄칠게요. 공공건물의 회랑. 그거를 우리가 스토아라고 불렀다라는 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이 있었으면 철학 시간에 스토아 학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그때는 그게 뜻이 뭔지 모르고 학파 이름이 스토아인지 아니까 스토아 학파라고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아고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광장이랬어요. 최초의 도시광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쭉 펼쳐진 데 아무 데 뻥 떤 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주변은 건물로 둘러싸고 있었어요. 형태는 기역자도 있고 미음자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미음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 우리나라의 시장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시장은 뻥 뚫어진 데에 장이 섰지만 서양에서의 광장이라는 건 그렇게 넓은 데도 아니고요. 소규모인데 주변이 다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유럽 여행 가보시면 다 아시죠? 그래서 다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건물이 보니까 뭐 상점도 있고 관공서인데 이건 필요 없고 우리가 대부분 공공건물. 그런데 뭐라고 돼 있나요 또? 거기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회랑이라고 돼 있죠. 그 쭉 돌아가면서 쭉 늘어져 있다라는 거. 이 기둥들이. 그래서 이런 게 되어 있고 그 회랑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스토아학파가 뭐냐면 그런데 기대서 얘기들 한 거예요. 자기 철학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형성된 걸 스토아학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학파가 거창하게 무슨 어디가 무슨 뭐 무슨 얘네들의 철학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런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기대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스토아학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를 그 공동건물의 회랑을 우리가 스토아라고 부른다는 거. 그걸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뭐라고? 아고라라고. 아고라가 어느 나라? 그리스. 무슨 기능? 공공장소. 그래서 최초의 도시
광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정리되셨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세요. 4번. 아, 이게 편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원래 다음 저 이런 거 딱 싫어하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넘어가 쫓아왔어요. 공공조경. 공공조경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공공조경의 제일 첫 번째 기억번 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성님이 나오는데 여기 림이 뭐예요? 숲이에요. 성은요? 성스러운 숲이래요. 그냥 막숲이 아니고 성스러운 그런 숲이 있었는데 A번 보면 신전주의의 수목을 식재하는 걸 우리가 성림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신전하면 거기서 먹고 뛰고 이러진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성스러운데 거기 주변에 수목 심은 걸 그래서 신성상부에서 성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지금 공공조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그런 기록들, 공공조경에 대한 기록들이 호머의 오디세이에 표기되어 있다는 거. 자, 호머 밑에다가 같은 말 넣어내시고 호메로스. 호머나 호메로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성님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델포이하고 올림피아 두 군데 있었던 그 성님이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창고 보세요. 창고 왼쪽 두 개 묶을게요. 우리 앞전에 나왔던 페르시아 어느 시대였어요? 어느 나라였어요? 서부아시아였죠. 고대 서부아시아에서는 거기에 수렵원 있었죠. 니네베의 인공언덕 위에 있었던 수렵원. 그건 누구만 이용했죠? 그걸 보고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아까는 우리가 앞전엔 귀족과 왕이었죠. 그래서 궁전 사냥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나왔던 그리스 성림은 보니까 초기부터 시민이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페르시아 수렵원하고 그럼 막 수목을 심어놓고 이런 형태는 비슷하나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부아시아 그 페르시아 위에다가 서부아시아 하나 써놓을까요? 서부아시아에서 모였던 그 페르시아의 수렵원은 왕과 귀족을 위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보이는 성림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천극장이나 경기장 이런 것들도 거기에 속하고 그 공공조경에 속하고 그 다음에 비읍번 아카데미. 자, 아카데미는 원래 우리가 지금 요새 보면 뭐 교육의 전당이 아카데미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리스에서는 A번 보시면 심신의 수련. 우리는 지식의 수련, 지식만 집어넣는 걸 아카데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봤고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B번 보시면 철인의 원로. 이거를 원로니까 뭔가요? 정원의 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철학자의 산책로. 이거 한꺼번에 주세요. 시험 문제가 어떤 걸로 나올지 모르는데 철인의 원로라고 그랬어요. 이 철인이 뭐 강철인 튼튼하다는 사람이 아니고 철학자를 얘기한 거고 원로라는 건 공원의 길이니까 이걸 산책로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철인의 원로, 철학자의 산책로는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니까 거기에는 뭘 심어놨냐? 플라타나스를 열식해놨다라는 거. 제가 조금 아까 아고라 얘기할 때 스토아파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데 나와가지고 슬슬 걸어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어떤 칠판이 있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뭐 이건 뭐 논리가 어떻게 됐고 이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왜 스토아파도 거기서 쭈그려 앉아갖고 왜 해다가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원을 걸어다닌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이런 철학적인 얘기하고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 공원의 길을 철학자들의 산책로 돌아다니면서 지네들 얘기하니까 근데 그 주변은 플라타나스를 심어놨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번에 보시면 거기에 같이 한 부속 건물 중에 건물로 보면 짐나지움 또는 김나지움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요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래요? 이 김나지움 이런 얘기 나오면 체육관 이런 얘기로 하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원래 체육활동 맞아요. 그래서 체육활동. 그런데 옆에 보면 거기 줄은 치지 마세요.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팔레스트라는 게 나와 있죠. 이 팔레스트는 외울 건 아닌데요. 혹시나 또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이것도 이럴까봐 그러는데 이게 가로 열고 레슬링 연습장.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줄은 안 쳤고 그게 레슬링 연습장이라는 것만 그냥 한 번씩 봐주세요. 어쨌든 저쨌든 그런 김나이지움의 하나에 속해 있는 건데 팔레스트는 레슬링 연습장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 주택정원. 자 그리스는요 뭐가 더 발달했죠? 뭐가 더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계속 다 공공조경에 대한 얘기고 주택정원이 요만큼 나와 있어요. 요만큼 나와 있는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건 D급번의 아도니스원 볼게요.
자, 아도니스원은요. A번, 그 다음에 B번 왼쪽 묶으세요. 자, 이거는 줄 안 칠게요. 시험지 한번 나왔다는 것도 있지만 한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뭐 고대 바빌론이나 아시리아 피니카인들에게서 전해오던 것이 7세기 초 그리스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아프로디테 신이죠. 그래서 신이 아도니스를 짝사랑했는데 그 아도니스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애절하게 뭐 그거를 좋아하고 가슴이 아팠다라는 그런 전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도니스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이 아도니스원이 지금 어느 정원에 들어가 있죠? 지금 주택정원에 들어있어요. 그걸 왜 그랬느냐? 집에서 10번 보면 부인들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가꾸기 시작한 게 아도니스원인데요. 거창하게 한 거 아니에요. 뭘 했느냐? 디귿번 보시면 D번 지붕이나 창가를 밀이나 보리 등의 화분으로 장식. 자, C하고 D번 왼쪽 묶으세요. 그래서 부인들이 화분에다가 상추 심어놓고 밀 심어가지고 그냥 창가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화분을. 이게 무슨 원? 그래서 무슨 원 어디에 들어간다? 주택정원에 집에다가 이렇게 놨으니까.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냥 주부들이 부인들이 그거 심어서 이렇게 밖에다 놨던 거. 그게 아도니스라고 부르고. 자, 이거는 지금 요새 걸로 보면 2번 보세요. ABCD 2번. 옥상 정원의 시초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포트가든의 또 시초라고 얘기하는 거. 포트가 뭐예요? 화분이죠. 그러니까 심어서 이렇게 놨으니까. 그거의 시초. 그 다음에 또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밑에서 보면 위에 있으니까 옥상 정원의 시초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뭐 F번은 눈으로 볼게요. 뭐 발전은 테라스나 창가를 화분으로 장식해서 얘를 이 아도니스 때부터 이제 왜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외국 보면 이렇게 그 창가에다가 이렇게 긴 화분 놓고 식물도 심어서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런 거에서 유래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2번에 나와 있는 옥상 정원 또는 포트가든의 시초가 됐다는 거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도니스 원까지 다 골고루 시험제 나오는데 그리스는 키포인트가 공공조경 쪽에 더 맞추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도시광장 최초의 도시광장이 나타났죠. 어디예요? 아고라였죠. 그래서 아고라는 공공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고 그 공공건물에 의해서 둘러싸고 있는 회랑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스토아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기후가 어땠어요? 그리스는? 어떤 특성이에요? 온난하고 연중 온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그러나 주택정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딱 하나 아도니스 하나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예, 그래서 고대 서부아시아과부터 고대 서부아시아에서도 중요한 개념 하나 나왔었고 그러니까 잘들 정리를 각각 나라별로 시대별로 잘 정리해 두세요.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